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브라함 링컨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한 인물의 삶과 사상을 작가적 시선으로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그 이름만으로도 미국의 역사와 정신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1809년 2월 12일 켄터키의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태어나 1865년 4월 15일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격동의 미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삶은 역경을 딛고 성공한 자수성가의 표본이자 동시에 위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고뇌하고 투쟁했던 한 인간의 깊은 내면을 보여줍니다. 링컨의 사상과 철학은 그가 처했던 시대적 배경,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그가 읽었던 수많은 책들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독학으로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만큼 뛰어난 지적 능력과 탐구 정신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사상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과 깊이 연결된 실천적인 성격을 띠게 만들었습니다. 링컨의 사상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연방 보존입니다. 남북전쟁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그는 국가의 분열을 막고 연방을 하나로 유지하는 것을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노예제를 둘러싸고 남부와 북부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남부주들은 노예제를 유지하려 했고 북부주들은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링컨은 대통령으로서 연방을 해체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연방이 분리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인류의 위대한 실험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따라서 링컨에게 연방 보존은 단순한 정치적 목표를 넘어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수호하는 행위였습니다. 연방의 해체는 단순한 영토의 분할이 아니라 자유와 자치에 기반을 둔 정부가 과연 존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주는 것이라고 그는 통찰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념은 전쟁의 잔혹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었고 결국 미국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상은 노예제 반대입니다. 링컨은 개인적으로 노예제에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소유하고 착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며 미국의 건국 이념인 자유와 평등의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양도할 수 없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독립선언서의 정신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예제 반대 입장은 처음부터 급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제 확장을 반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존 노예제를 당장 폐지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연방 보존이라는 더 큰 목표 아래에서 남부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전쟁의 확산을 막으려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링컨은 정치적인 수완과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남부의 저항이 거세지자 링컨은 노예제 폐지를 전쟁의 중요한 명분으로 삼게 됩니다. 이는 도덕적 신념과 정치적 필요성이 결합된 전략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1863년 발표된 노예 해방 선언은 이러한 그의 의지를 천명한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이 선언은 남부 연합주에 속한 노예들을 법적으로 해방시키고 나아가 흑인 병사들이 연방군에 입대하여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링컨은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를 통해 노예제 폐지를 최종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미국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 실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링컨의 사상에는 평등의 가치 역시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독립선언서의 핵심 가치를 충실히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가치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인종차별과 편견 속에서
현실적인 제약들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노예제를 폐지한 후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로 되돌려 보내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인종차별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남북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그가 처했던 정치적 압박을 이해해야 합니다. 링컨은 이상주의자이면서도 동시에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궁극적인 평등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선호했습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 과정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연방에 잔류하려는 노예제 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전쟁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연설과 글은 이러한 신중하면서도 확고한 그의 철학을 잘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1862년 8월 링컨은 호러스 그릴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최우선 목표가 연방을 구하는 것이며 만약 노예제를 폐지하지 않고도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노예들을 모두 해방함으로써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며 일부는 해방하고 일부는 해방하지 않음으로써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연방 보존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에서 유연하게 대처했던 그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웅변이 아니라 그의 사상과 철학이 응축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게티즈버그 연설과 같은 짧지만 강력한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며 국가의 통합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언어는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사안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특히 게티즈버그 연설은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천명하여 오늘날까지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명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링컨의 작가적 면모는 그의 연설문과 서신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문체를 구사했습니다. 그의 글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 시대의 정신을 담아내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비유와 은유를 적절히 사용하여 복잡한 개념을 쉽게 전달했으며 성경과 셰익스피어의 영향을 받아 세련되면서도 대중적인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링컨의 삶은 또한 독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정규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책을 읽고 공부하며 지식을 쌓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 이솝 우화,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등을 탐독하며 스스로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지적인 기반을 다졌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독학으로 합격한 것은 그의 끊임없는 학구열과 지적 성장을 향한 열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독학의 경험은 그에게 비판적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었으며 복잡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철학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의 지식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깊은 사색과 성찰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상과 철학은 시대적 한계와 개인적 고뇌 속에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굳건한 신념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링컨은 때로는 현실과의 타협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설득하며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노예제를 폐지함으로써 미국의 건국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진정한 리더십과 도덕적 용기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남북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강인한 의지와 흔들림 없는 원칙은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링컨의 사상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발전하고 진화해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기 입장을 수정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현실주의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러한 유연성은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한계와 시대적 제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링컨은 연방 보존, 노예제 반대, 평등, 그리고 점진적 변화라는 핵심 사상을 바탕으로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사상과 철학은 그의 웅변적인 연설과 간결한 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한 작가로서 링컨의 삶과 사상을 들여다보면 그는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한 정치인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해 고뇌하고 투쟁했던 한 인간의 위대한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등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국가의 통합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 링컨의 삶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의 업적은 단순한 정치적 성과를 넘어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이상향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